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우리 총선 끝났죠. 총선 결과에 대해서 만족해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이게 정말 맞냐 라는 실망감 그리고 의구심 가지는 분도 있으실 줄 압니다. 자, AI, 빅데이터가 중국이 선거에 개입한 그 자료를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내의 한 유저가 유료 챗 GTP의 AI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우리 한국의 선거 결과는 또 어떠냐 라고 물어봤더니 정말 의외의 대답을 AI가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성관이가 지금 내놓은 여러 가지 자료를 다 집어넣고 이렇게 했더니 정말 놀라운 대답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계속 전시내각회의를 했죠. 그래서 다시 전시내각회의를 했는데 이란에 대한 보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아침 시큐리티 뉴스에서 전해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현지 시각 4월 16일 전시내각회의를 재차 소집했습니다. 회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이 이란을 말려 죽이는 전략을 구상 중이라는 보도가 나와 주목됩니다. 이스라엘 전시내각이 이란에 대한 보복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 보복의 형태는 시간을 두고 이란을 말려 죽이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복수의 이스라엘 매체들이 현지 시각 4월 16일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날 전시내각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별도로 공표하지 않았는데요. 내각 구성원들 대부분은 이란의 전례 없는 이스라엘 본토 공격에 대해 강력하고도 큰 고통을 줄 수 있는 보복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명을 요구한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과의 통화에서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란이 계속 추측하고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며 우리가 대응을 미루며 모호한 태도를 보이면 우리는 아무 손해볼 것이 없지만 그들은 온갖 추측을 하고 불안에 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우리의 대응은 이란의 내부, 외부 모두를 겨냥해 이루어질 것이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옵션 중에 이란 영토 내의 시설이나 인물을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시나리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란 정권에 대항하는 영내 협력체를 구성해 이란에 공동 대응하는 안건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제안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과 베니 간츠 무임소 장관이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연일 전시내각회의를 열고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자 이란은 이란대로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란은 현지 시각 4월 15일부터 서부 지역 대부분 공역에 최고 수준의 방공 경계 태세를 발령한 상태인데요. 이스라엘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격에 들어올지 예측할 수 없어 경계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지 소식통들은 이스라엘이 당분간 이러한 모호성을 유지하며 이란에 혼선을 주고 이란의 군사적 대비 태세의 피로도가 최대치로 누적되었을 때 전격적인 타격작전이 감행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스라엘이 언제 어떤 형태로 보복작전에 나설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전면적인 군사적 거의 전면적인 이런 전쟁에 준하는 이런 공격, 이거는 이제 안 하기로 했다. 왜냐, 미국에서 또 다른 유럽 국가들이 거기까지는 하지 말자. 너무 크게 확전된다.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방공작전에서 사실은 이 이스라엘이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보도는 되지만 실제로는 이 드론, 순항미사일 등은 거의 대부분 미국, 영국, 프랑스 전투기들이 요르단, 이라크 쪽으로 진출해서 미리 다 막아줬죠. 그리고 이제 탄도미사일도 미국의 이지스함들이 상당수를 막아주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탄도미사일들을 이스라엘 군들이 에로2, 에로3, 데이비드 슬링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막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변국의 우방의 동맹의 도움 없이는 이스라엘이 계속 이런 전과를 만들어낼 수 없죠. 331발의 미사일과 드론, 자폭 드론을 쐈는데 한 명도 사망자가 안 나오는 경이적인 이 요격작전을 한 것은 이스라엘 혼자 한 거 아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가야 된다. 결국 저 말 좀 들어야 된다. 라는 거고, 그걸 이제 이 할레비 총참모장은 군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이해를 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탄도미사일 잔해를 지금 둘러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란에게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는 모호성을 계속 주는 거죠. 그럼 지금 이란은 최고 수준의 방공 경계 태세를 발령하고 지금 계속 이 방공작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비상태세가 계속 진행되면 며칠 지나면 피로하죠. 외출도 못 가고 외박도 못 가고 뭐 그냥 뭐 이 근무도 3교대에서 2교대로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피로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안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피로도 누적에 안 하는데 라는 게 딱 개입되면 이제 확 풀어지게 되죠. 이때 이제 확 또 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거. 그렇게 해서 계속 이란의 피로도를 누적시키면서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그렇지만 반드시 공격은 하는 이 원칙은 세우고, 그러나 언제 공격할지 모르게 이렇게 피로도를 누적시키겠다. 왜? 이스라엘은 이번 방공작전에서 단 한 명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또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란 미사일 맞아서 수십 명이 사망하고 또는 수백 명이 사망하고 가옥이 부서지고 뭐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이런 선택을 할 수 없고 반드시 이 보복을 해야 되는데 한 명도 안 죽었으니까 이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란은 점점 더 피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 군부 최고 인사죠. 국방장관, 그리고 전 국방장관인 베니 간츠 등이, 자, 우리만 할 게 아니고 이 순위파 아랍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 UAE 뭐 등등 뭐 이렇게를 좀 엮어서 그리고 이란에 대응하자, 그리고는 이란 레짐 체인지 시키자 하는, 여기에 지금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전임 미 대통령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기 사위인 유대인이죠, 쿠슈너를 전면에 내세워서 이미 다 구축해 놨던 것을 이번 바이든 정권 들어와서 그걸 와해시켜 버렸던 건데, 이제 그거 다시 하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제가 봐도 그렇게 좀 다시 하는, 어차피 이번 방공작전에 사우디아라비아, UAE 또 요르단이 적극 협조를 했으니까 그 나라들을 엮어서 이란에 대항하는, 그리고는 레짐 체인지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드는 것도 좋겠다. 그런 논의가 지금 나오고 있고 긍정적이니까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 미 태평양 육군사령관이 인도태평양 지역 전개를 예고했던 미 육군의 중거리 미사일 포대가 탈냉전 이후 처음으로 아시아 지역에 전진 배치됐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 전격적으로 배치됐는데 국제정세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 육군이 중국을 겨냥해 준비 중인 지상발사 중거리 미사일 발사체계, 일명 티폰 웨폰 시스템을 아시아 지역에 처음으로 배치했다고 미 국방부가 현지 시각 4월 15일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국방영상정보 배포 시스템을 통해 필리핀 루손섬에 미 육군 제1다영역 태스크포스 예하 MRC 포대가 전개된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이들 전력은 미 본토 워싱턴주 루이스 맥코드 합동기지에서 C-17 수송기에 실려 15시간 논스톱 비행으로 필리핀에 전개되었습니다. 이번 전개는 지난 4월 8일부터 2주 일정으로 실시되고 있는 미국, 필리핀 대규모 연합훈련인 살라크닙 2024 일정에 맞춰 이루어졌는데요. 미국은 이번 훈련에 해공군 전력을 파견한 것은 물론 신속기동 부대인 제25 보병사단 지휘부를 통째로 배치해 필리핀에 대한 방어 의지를 과시했습니다. MRC 포대는 40피트 규격 표준 컨테이너 형태로 C-17 수송기에 실려 클라크 공군기지까지 날아간 뒤 현지에 대기 중이던 트레일러 견인 차량으로 하역돼 루손섬 북부 지역의 바시 해협 인근에 배치되었습니다. MRC는 SM-6 미사일과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데요. SM-6 대공 미사일은 바시 해협과 필리핀 루손섬 전역에 대한 방공 능력을 제공할 수 있고,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은 대만과 인접한 중국 남부 해안의 주요 도시와 군사시설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미 육군이 준비 중인 게임 체인저 중 하나인 MRC는 지난주 찰스 플린 미 태평양 육군 사령관의 순방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또는 일본에 가장 먼저 전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는데요. 미국이 MRC 첫 해외 전개지로 필리핀을 선택한 것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변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지난 4월 11일 미국, 일본, 필리핀 정상회담을 통해 3국 간 군사협력을 동맹 수준으로 강화하고 필리핀에 대한 군사적 지원과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한국만
배제된 채로 강화되고 있는 미국과 일본 주도의 서태평양 반중 동맹, 내부 정쟁에 골몰하고 있는 우리 정치인들과 관료들은 언제쯤 이 다급한 상황을 인지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수송기에서 뭔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 컨테이너가 보이죠? 바로 MRC, 티폰 웨폰 시스템이에요. 이거 뭐 제가 그 위클리 디펜스 등을 통해서 분석도 해드리고 했었죠. 바로 그게 뭐 한국이냐 일본이냐 했는데 필리핀에 갔어요. 지금 필리핀하고 2주짜리 연합훈련, 우리로 치면 뭐 우리도 봄에 훈련하고 자유방패 훈련, 또 여름에도 자유방패 훈련하고 하죠. 그 훈련처럼 필리핀도 하는 겁니다. 그 훈련의 전개 전력 일환으로 이 MRC 포대, 티폰 웨폰 시스템이 들어가고 있는데, 정말 뭐 이 MRC 발사 차량은 컨테이너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뭐 카키색으로 도색해놔서 딱 봐도 그냥 군용이다 라고 느낄 수 있지만, 이거 뭐 빨간색, 파란색, 주황색 그렇게 해서 그냥 일반 상용 컨테이너처럼 해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미사일이 덜컥 나오는데, 여기에 탑재되는 미사일은 SM-6 지대공, 원래 함대공인데 지대공 미사일, 그리고 토마호크 지대지 순항 미사일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지금 루선섬 북쪽에 배치가 됐는데, 이 SM-6 사거리를 이렇게 도식을 해보니까 지금 이 대만과 필리핀 사이의 바시 해역 전체가 방공권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대만 남부 지역 또는 이 중국의 폭격기나 전투기들이 이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없는 이런 사거리를 갖게 되죠. 그리고 이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은 이 남중국해 전역, 그리고 양쯔강 이남 전역이 타격권에 들어오는 엄청난 전략적 요충지가 되는데, 물론 이 필리핀 루선섬 이 북쪽도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그러나 더 좋은 자리는 한국 군산이죠. 군산에 배치하면 베이징, 또 상하이, 북쪽으로는 베이징, 그리고 남쪽으로는 상하이까지 전부 타격권에 다 들어오니까, 그리고 서해 전역을 방공권에 다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효율적인데, 물론 이 필리핀에 영구 전개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훈련차 지금 전개가 됐으니까 앞으로 우리 한국에 이런 것들을 영구 전개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정치인들의 정치적 결단이 우리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다. 중국 눈치 볼 필요 있습니까? 중국 다운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와중에 그 중국이 다른 정치에 개입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 이야기는 아니고 대만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중국이 대만 내 친중 언론, 친중 정치인들과 함께 광범위하게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대만 전국을 흔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SNS를 활용해 민심을 조작하고 여론을 선동하는 데 대단히 강력한 위력을 발휘했는데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이 지난 3년 동안 대만 총통 선거에 대비해 대만 온라인 공간에서 미국에 대한 비난과 친미 성향 집권 여당 민주진보당을 공격하는 가짜뉴스를 광범위하게 생산해 유포했으며, 여기에 친중 성향의 정치인과 언론인들이 협력했다고 대만 정보환경연구센터가 밝혔습니다. 이 센터는 2021년부터 지난 1월 대만 총선 때까지 대만 내 주요 정치적, 사회적 이슈 12개를 선정해 이와 관련된 가짜뉴스 84개의 유포 경로를 추적했는데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이번 조사에서는 중국 매체 1,300여 곳, 소셜미디어 계정 500만 개, 페이스북 페이지 120만 개 등이 분석 대상이 되었습니다. 센터는 이러한 가짜뉴스가 중국 관영 매체에서 시작돼 중국 군소 매체와 대만 내 친중 성향 언론이 이를 받았었고, 특정 계정들이 SNS에 이 내용을 올리면 친중 성향 정치인과 유력 인플루언서들이 이것을 이슈화해서 여론을 주도하는 과정이 반복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퍼뜨린 가짜뉴스는 그동안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진영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쏟아졌던 가짜뉴스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차이 잉원 총통이 유사시 미군 수송기 편으로 가장 먼저 도망갈 계획을 세워나왔다는 내용, 차이 잉원 총통의 측근들에게만 미군 수송기를 이용해 국외 탈출할 수 있는 VIP 패스가 발급됐다는 내용, 미국이 유전자 조작으로 질병 발병 우려가 있는 자국산 돼지고기를
대만에 처분했다는 내용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같은 가짜뉴스는 지난 1월 치러진 대만 총통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 선거에서는 집권 여당의 라이칭도 후보가 40.05%의 득표율로 승리하기는 했지만 33.49%를 얻은 국민당의 허우유이 후보와 26.46%를 얻은 민중당의 커원저 후보가 단일화에 성공했을 경우 여당의 참패가 유력시 되던 분위기였습니다. 반중 성향의 정치 세력을 겨냥한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여론을 조작해 정치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하고 친중 성향의 정치 세력을 득세하게 하는 이 같은 인지 조작 공작은 우리나라에서도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유민주주의의 취약점을 파고들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엎어버리려는 이 같은 시도를 차단할 전략과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대만 총통 선거 정말 다행스럽게도 민진당이 이겼는데 사실은 마지막에 굉장히 위험했죠. AI, 빅데이터 기술로 확인해 보니까 그동안 더 많겠지만 주요 핵심 이슈 12개를 딱 선점해서 자, 이게 최초에 어디서 나왔냐? 이걸 쭉 추적해 보니까 제일 먼저 중국 관영 매체가 보도를 한 겁니다. 가짜뉴스로. 그러면 그걸 중국 군소매체 그리고 대만의 친중 언론이 받아쓰는 거예요. 그걸 또 SNS에서 쫙 유포를 하고 그걸 또 정치인들이 친중 정치인들이죠. 받아서 계속 이슈화 여론화하는 겁니다.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과정이겠죠. 자, 이게 이제 관련한 데이터들이에요. 그래서 지난 총통 선거 때 이 홍콩의 그 사태를 보면서 대만인들이 와, 우리의 미래구나 해서 이제 반중 성향이 급격하게 증대됐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제 이렇게 232 후보가 나왔고 이 232 후보가 단일화를 하려고 했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 사람이 내가 지지도 더 잘 나오는데 내 위주로 단일화해야지. 자, 이렇게 돼서 결국은 깨졌죠. 그것만 하지 않았다면 졌던 겁니다. 557만 5천 표, 여기는 465만 9천 표, 468만 표 이렇게 받았으니까 단일화 됐으면 졌겠죠. 위험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중국의 인지 조작. 홍콩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좁혀졌던 것은 인지 조작 공작이 오랫동안 진행됐다라는 건데 그 내용들이 우리하고 흡사하죠. 광우병, 이 돼지고기, 이제 대만인들은 돼지고기 많이 먹으니까 중국 사람들하고 우리는 소고기 좋아하니까 이제 광우병 가지고 그렇게 인지 조작했던 것이고. 자, 여기에 우리나라도 말이죠. 이렇게 YTN 이런 데서 아니 이거 완전히 가짜뉴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오염수로 뒤덮인 북태평양 중국 시뮬레이션을 보니 왜 중국 시뮬레이션 봅니까? IAEA 이런 시뮬레이션 봐야지. 여기 지금 인지 조작하는 거 여기를 지금 받아쓰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기 완전히 지금 물들어 있는 이 방송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YTN 안 본 지 꽤 됐어요. 네, 여기다가 시청률 0.0001%라도 보태줄 수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왜? 시청률이 낮으면 광고비가 적어질 테니까. 저는 그런 소신으로 지금 YTN 절대로 안 보는데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부역하는 언론들이 많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거, 물론 어제가 이제 참 추모일이었는데 안타까운 이 사고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악용을 했죠. 그래서 인신공양을 했다. 7시간 동안 뭐 했다.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완전 악용한 사례들. 최근 어제 또 이제 그 추모일을 또 맞아서 또 다른 또 이야기를 또 이슈몰이를 또 하기 시작하고 하는 등등 이것들이 중국에서 발언해가지고 스타트하니까 한국에서 받아쓰는 이런 아까 이런 이따위 언론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숱하게 당선된 친중 정치인들 그리고 그들이 조작하고 있는 우마오당 같은 이런 SNS 이런 자들 여러분들도 페이스북 같은 거 하시면 수도 없이 친구 추가가 오죠. 미국 군인 또는 미모의 여성 이렇게 오는데 그게 진짜 미모의 여성이겠습니까? 진짜 미국 군인이겠습니까? 저한테는 마크 밀리 합참의장도 저한테 친구 추가를 해요. 그게 진짜 마크 밀리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식으로 조작 공작 들어오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도 그랬어요. 지난
대선 때 줄리 인지 조작하고 이번 총선 때 대파 인지 조작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런 식으로 몰아붙여 가죠.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어떤 유저가 야 이건 자기 판단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선관위의 이번 선거 데이터를 다 이 챗GPT에 집어넣은 겁니다. 챗GPT AI죠. 이 유료 버전이 있습니다. 그 유료 버전에 집어넣고 자 사전선거 뭐 총선거 뭐 등등등 그 전에 쭉 있어왔던 이슈들 다 집어넣고 자 이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챗GPT AI에게 물어보니까 정상적인 결과로는 이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이 조선일보 등에 제보를 했는데 대답도 없다고 해요. 아무튼 뭐 우리 사회가 그 선거에 대해서 다른 소리를 하면 아예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해버리니까 아무튼 저는 정말로 그랬을까라는 의구심은 있지만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궁금하죠. 그래서 이 중국의 인지 조작에 우리끼리가 아니고 중국이 개입해서 과거에 우리 왕조를 바꾸고 임금을 바꾸고 했던 그런 것처럼 또다시 이 대한민국이 중국의 입김에 바뀌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겪었어야 되겠느냐. 정말 뭉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들여다보자. 경각심 가지자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